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먼 문서가 이제 며칠 전에 공개가 되고 나서 리플의 가격이 그동안 좀 올랐다가 다시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이 또 크게 가기 위해서 겪는 부침일 뿐이죠. 물론 지금 SEC와 리플 간에 지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승소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지만 뭐 승소를 할지 또 패소를 할지 그런 걸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 뭐 미국 정부와 SEC 측에서 이제 워낙에 지금 강력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어떤 내막과 진실이 숨겨 있는지는 또 일전에도 제가 강의에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정부와 SEC는 왜 유독 이렇게 이 전 세계의 새로운 물결인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탄압을 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실망을 주면서 평지붕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 정부와 SEC의 숨은 의도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또 암호화폐 리플의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슨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숨은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그 달러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뭐 달러 지키려고 하는 거야 뭐 전 세계인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뭐 숨은 의도라고 볼 수는 없죠. 또는 미국 내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횡행하면 그 불법 자금의 그 온상이 된다든지 뭐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증권으로 분류해서 이제 감시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이죠. 자, 그런 경우는 그래도 뭐 좀 비교적 그 의도가 분명하죠. 자, 그러나 의도는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규제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 정부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이 미국 정부가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알려면 과거 역사적 사건을 한 가지를 봐야 하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워드의 얼음창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알래스카에 대한 미국 스토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의 주 중에 하나이죠. 그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1867년인가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죠. 아주 헐값에 사들였어요. 그때 돈 그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는데 720만 달러라면은 뭐 그 당시 환율이나 뭐 지금의 화폐 가치 뭐 등등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완전히 헐값 중에 헐값이죠. 뭐 값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헐값이죠. 자,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큰 주가 된 그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미국의 슈워드 국무장관이 그 알래스카를 사들였는데 슈워드 장관이 이제 의회에 나가서 그 의원들한테 이제 강력하게 추궁을 당했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얼음창고 같은 땅을 뭐하러 샀느냐 해가지고 뭐 책임 추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승인했던 그 당시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 있죠. 존슨 대통령까지 이제 의회에 나가서 의원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고개 숙여 사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알래스카 땅을 놓고 그 국무장관 수워드의 이름을 따서 수워드의 얼음창고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 비난이 유행하게 됐죠. 이제 결국 슈워드 국무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무장관직을 내려놓게 되죠. 그 후유증으로 슈워드는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의회 조사단이 이 알래스카를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땅을 조사를 해봤죠. 그런데 이 알래스카 그 땅의 가치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뭐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땅을 매입했던 뭐 수워드라는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속에 뭐 온갖 지하자원, 그러니까 뭐 황금, 백금이 가득하고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게다가 엄청난 양의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알래스카가 이제 그 얼음창고가 아니라 보물창고였다, 우리가 미안하다, 뭐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되고 미국 전 국민들은 다들 들떠서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막 큰 후회를 하게 되죠. 물론 러시아가 그때 돈도 없고 그때 알래스카를 이제 미국에다 팔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렇다고는 해도 뭐 그 땅 속에 뭐 그런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다면 그런 가격에 팔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게 얼마나 귀중한 땅인지 몰랐고 그 사들이는 미국조차도 그게 얼마나 뭐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헐값이니까 뭐 사두면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이제 산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비록 국가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의회 의원들이면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놨습니까, 시민들이. 근데도 이제 그런 거 몰라가지고 또 대통령이고 뭐 또 그거를 뭐 매입했던 그 국무장관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다 매입한 거예요. 정확히 모르고.
자,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말이죠. 처음에 가보는 그런 분야들은 개인이든 국가든 잘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냐면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이 바로 이 스워드의 얼음창고라고 그때 의원들이 말했던 그 알래스카 땅하고 지금 비슷한 격이라는 얘기죠. 이 암호화폐 산업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요. 지금 엄청난 보물단지예요.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은 인류가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미지의 세계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요. 어떤 일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 암호화폐 산업이 자기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 발전이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다 못 깨닫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죠. 중국이 지금 2021년에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죠. 중국이 전면 금지하고 나서 이제 그때 바이낸스 같은 기업이 이제 그 이후로 큰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없고 바이낸스의 CEO 장펑차오는 지금 중국계 캐나다인이죠. 장펑차오 얼굴 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장펑차오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바이낸스는 지금 전 세계 1위 거래소죠. 명실상부한 1위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2위 거래소가 이제 코인베이스죠. 근데 2021년에는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규제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쫓아내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를 하고 자기 나라에서 지금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금 뭐 경제든 군사면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서로 세계 최고의 국가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이 패권 싸움을 하는 국가들이 둘이서 서로 이제 이 암호화폐를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 한 사람이라도 한 기업이라도 한 나라라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서로 열띤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에서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의 진짜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든 미국이든요. 그저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자기네 나라에 어떤 피해를 끼칠 그런 요소들로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횡행하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불법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자기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또 위안화를 위협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비슷하죠. 중국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법 자금에 온상이 되고. 근데 미국은 한 가지 더 있죠. 뭐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오던 그 달러 패권 있죠. 달러 패권을 암호화폐한테 뺏길까 봐서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또. 자, 그래서 세계 1, 2위 서로 패권을 놓고 이제 다투는 국가끼리 놀랍게도 서로 암호화폐를 지금 쫓아내는 그 옛날 알래스카 땅을 두고 그런 바보짓을 하던 그런 똑같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챈 지금 홍콩과 유럽 국가들이 그 틈을 노리고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자기네 나라로 흡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그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하려고 암호화폐 산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콩은 지금 중국령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김이 홍콩에 그대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다시금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홍콩을 통해서 그 시험 무대를 1차 삼고 나중에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흡수하려는 그런 실험적 접근을 지금 하고 있죠. 홍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좀 더 똑똑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발빠르게.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암호화폐를 쫓아냈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좀 더 한 발 빠르게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만일 미국이 앞으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리플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미래에도 먹구름만 가득하겠죠. 승소는커녕 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 뭐 1년 뒤에 리플의 가격을 낙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미국 정부와 SEC의 숨은 의도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저의 관점이에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게리 겐슬러가 저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상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바이든 정부와 SEC의 숨은 의도와 목표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리플 소송 판결 사안은 내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승리하기 위한 먹잇감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미래에 아주 중요한 먹거리 산업인 이 암호화폐 산업을 다 해외를 쫓아내고 더구나 자국의 기업들마저도 해외를 쫓아내서 남의 배나 불려주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리플에 손을 들어주거나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하면 리플의 가격은 크게 오르겠죠. 이 대선의 승부는 대부분 박빙이죠. 적은 표 차이로 등락이 갈리죠. 그런 점으로 볼 때 미국에서 이제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리플 말고 다른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표를 이제 바이든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는 그 표를 다 잃는 거예요.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이 없는데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표를 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리플이 승소하거나 또는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 소송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대선 무렵이 돼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올해 리플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봐야 대선에는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 중순 이후 대선이 임박해서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리플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의 관점이에요. 뭐 내년까지 가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지금 그 소송 결과가 지금 얼마나 연기됐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연기됐죠. 지금 벌써 6월 달이에요. 내일 하면서 몇 년씩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소송 판결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 한 6월경에 리플이 뭐 승소를 한다 또는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될 때 리플의 가격은 상상 이상이겠죠. 가격을 뭐 정확하게 얼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제 리플 소송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물결을 타면 지금부터 1년 뒤인 내년 6월 이후에는 리플의 가격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은 상승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불안감이 없는 이 리플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멋진 상승 말이죠. 자, 그러므로 최근에 뭐 좀 하락했다고 해서 뭐 금방 또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좋은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